안녕하세요. 복현중학교 학생 여러분. 복현중학교 체육부장 정영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 원격 수업, 온라인 원격 수업, 심폐소생술, 벌써 6차신가요?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09년 5월 광주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배운 심폐소생술로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를 구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때의 한 초등학생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를 구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집에서 잠을 자다 심장마비를 일으켜 의식을 잃었던 50살 이모 씨. 초등학교 6학년 막내 아들의 심폐소생술로 되살아났다는 것을 알고선 늦둥이 아들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심장마비 후 4분이라는 생사를 가름짓는 긴박한 시간에 보여준 늦둥이 아들의 효심과 침착함이 아버지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렇듯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이라고도 하고요.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심장을 직접 압박하고 폐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뇌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심장과 폐가 활동을 멈추었을 경우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뇌에 산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난 다음 0에서 4분 정도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뇌 순상의 가능성이 거의 없이 되살릴 수 있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서 4분 이후부터는 뇌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심한 뇌 손상 또는 뇌사고 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19 구급대 현장 도착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4분 이내에 도착하는 확률은 15.5%고요. 대부분인 한 38.6%가 1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4분 이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심장이 멈춘 후 시간을 경과에 따른 소생률을 살펴보면 2분과 3분은 90%를 넘어가죠. 그리고 4분이 지나고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10분이 지나면 소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에서 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세의 고리, 생존 사슬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심정지 환자의 확인과 신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그리고 신속한 재세동, 심장 충격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 그리고 심정지 후 통합치료인데 이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 통합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신고부터 신속한 재세동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입니다. 심폐소생술. 잘 배워둬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살리지 못했을 경우 자기가 처벌을 받을 것인가, 또는 살아난 다음이 그 사람이 자기가 다쳤다고 혹시나 신고해서 본인이 또 재산상이나 어떤 손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긴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회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좀 어렵지만 책임 안 묻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첫 번째,
현장 조사, 의식 및 호흡 확인. 두 번째는 도움 요청 및 119의 신고. 세 번째는 가슴 압박 30회. 네 번째는 기도 유지, 숨길 열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공호흡 2회. 여섯 번째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네, 119 대원이 오기 전까지 또는 의식이 회복되기 전까지 계속 실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조사, 의식 및 호흡 확인입니다. 먼저 주변이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면서 호흡 및 반응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도움 요청 및 119에 신고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합니다.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함께 요청하면 좋겠죠. 이 사진은 어디일까요? 네, 이거는 복견중학교 중앙현관입니다. 우리 학교 중앙현관에 보면 실내에서 봤을 때는 중앙현관 좌측편, 운동장에서 들어오면서는 우측편, 중앙현관 우측편에 이렇게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꺼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면 응급의료 포털 이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사이트 안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클릭해서 어디에 이런 것들이 자기 동네에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을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화중학교, 성광중학교, 복현중학교도 중앙현관에 있다. 여러분들도 자기 집 주변을 한번 검색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대부분 동사무소라든지 지하철역 또는 3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곳은 아마 법적으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세동기, 심장충격기 사용법은 아시나요? 네,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도 실제로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교육은 많이 받아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전원을 켭니다. 그러면 음성 지시를 따르면 돼요. 따르기 전에 해야 될 건 있습니다. 두 가지 패드를 부착합니다. 하나는 오른쪽 여기 쇄골 아래, 하나는 왼쪽 가슴 밑에 옆구리에 부착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음성으로 알려줘요.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떨어져 주십시오. 제세동 하겠습니다. 이런 음성의 지시에 따라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가슴 압박 30회인데요. 위치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전에 2010년도에는 흉골의 가슴뼈입니다. 흉골의 아래 2분의 1 지점이라고 했다가 다시 또 좀 쉽게 표현하려고 가슴의 중앙, 그 젖꼭지 가운데를 압박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젖꼭지 위치가 좀 다를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여기 흉골 아래에 2분의 1 지점,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가슴에 만져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압박을 하면 됩니다. 속도는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 속도로, 그리고 5, 6cm의 깊이로 생각보다 깊게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수직으로 가슴 압박을 30분 하면 됩니다. 중요한 손꿈치를 이용하고요. 양팔은 곧게 펴고 엉덩이를 축으로, 어깨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손가락은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고요. 이야기했던 손꿈치를 합니다. 불안전한 이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cm에서 6cm니까 조금 강하다는 생각이 가지도록 좀 눌러줍니다. 한번 어떤 박자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도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은 박수라 볼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했습니다. 다음은 기도 유지입니다.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숨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보통 오른손이나 한 손으로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환자의 턱에 대고 머리 뒤로 젖히고 턱을 끌어올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막혀있던 기도가 이렇게 개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인데요. 이마를 젖었던 손으로 코를 막고 입을 크게 벌려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후에 2번 충분히 불어넣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인공호흡을 좀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는 됩니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꼭 해야 될 환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물에 빠져서 심장이 정지된 환자들은 인공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고 난 뒤에는 코에서 손을 떼줘야 되겠죠. 그리고 6번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반복. 아까 배웠죠?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번. 네, 그러나 인공호흡을 못하겠으면 계속 가슴 압박을 해주면 됩니다. 언제까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또는 의식이 되돌아올 때까지. 구급대원이 도착을 해도 구급대원이 힘들어하면 본인이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현장조사, 의식 및 호흡 확인. 두 번째, 도움 요청 및 119의 신고. 그 다음 가슴 압박 30회, 그 다음 기도 유지, 인공호흡 2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것.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공호흡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슴 압박만이라도 하세요. 쓰러진 사람에게 당하는 것도 무서워요. 그러면 119에 도움 요청이라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한 개 보고 수업을 마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아직도 안 자고 뭐 했어? 늦었네요.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요. 안 돼.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또요? 고마워요, 여보. 쉬엄쉬엄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그럴까? 응? 여보, 정신 차려요. 어떡하지? 숨을 안 쉬네. 선하게. 119에 신고해. 119죠? 여기 푸른 아파트 7동 707호인데요. 남편이 쓰러져서 숨을 쉬질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아빤 괜찮을 거야. 1층 로비에 가면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 그거 좀 가져올래? 할 수 있지? 알았어, 엄마.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군. 바쁜데 빨리 데려가자고. 근데 방금 119에 전화한 거 아니야? 119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 얼른 데리고 가자고. 둘, 셋, 넷. 에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잖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데려갈 수 없잖아. 가슴 압박도 잘하는데. 그러게, 저 체중 실리는 것 좀 봐. 팔꿈치도 곧게 펴고 말이야. 23. 저렇게 가슴을 세게 잘 누르면 우리가 못 데려가겠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28, 29, 30. 아이고, 남사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식하긴. 저게 인공호흡하는 거야. 저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 좀 봐.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참. 둘, 셋, 넷. 아이고 애쓰네.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아이고. 자, 슬슬 데려갈 준비를 하자고. 엄마!
알았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안내만 따라하면 돼. 아, 저건 또 뭐야? 시간 엄청 끄네. 오늘 바쁜데. 얼리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분석 진행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아빠에게서 떨어져. 이틀은 못 기다리겠네. 그냥 데리고 가자고.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정신 차리게 여보게.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보게, 이보게. 하나, 둘, 셋.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